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선 김도영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를 줄은 알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신창환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조정을 예상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시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빛이 나는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7월 달부터 생각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2거래일 만에 공격적인 3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외발에 대한 2개월 동안의 희석이 좀 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동반해서 화답은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잠시 한번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쪽으로 새로운 고점을 하나를 갱신해 준 것이 특징적으로 좀 잡혔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올라오는 부분만 있었지 아직 이 높이 자체가 전혀 맞지를 못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번 주 금요일 이후 쪽에서나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적인 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판단을 해보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일단 과열 부분이 좀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시간차로 먼저 선취적인 관점이 들어왔다라는 것 하나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화답되면서 시간차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전일 고가 쪽으로 신고가를 하나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상해 지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이죠. 2,99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이 부분의 가두리 쪽에 고점 부분이 하나가 막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는 오늘 중국의 산업 생산부터 해서 지표값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에 핑계를 대는지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 어떤 핑계 댔죠?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말해놓고 뒷북으로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익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 부분에 대한 과열을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코스피 기준 쪽으로 보면 2180포인트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선물 시장 쪽인 미래 가격에서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위쪽 상단이 288점 뚫었으면 좋겠는데요. 288.10포인트가 뚫릴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진행했던 모습과 같은 패턴 속에 위쪽의 진폭 자체가 과열 부분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풀립니다. 즉 1포인트 내외 쪽으로의 추가 상승 부분만 좀 힘들게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패턴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286.30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86.30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전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날 기준에서 이 갭까지도 띄우는 것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 호재는 분명히 있었지만 너무 과열 부분의 형태로 좀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286.30포인트가 이탈할 경우에 살짝 눌려가는 템포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간적으로 이 갭들을 다 메꾸고 다시 제자리 쪽에 중요한 템포까지 내려올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직은 즐겨도 된다. 살짝 눌려놓고 들어오는 템포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이 미래 가격이라는 3월물 선물 시장 쪽에서의 고점은 반드시 지금 갱신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갱신될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려가는 쪽에 공격적인 부분의 하락 에 대한 모멘텀 앞에서 2150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눌림목 구간이지 이게 본격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 스위칭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은요. 앞에서 금요일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틈새 쪽에서 우리가 SOC 확대 부분에 대한 건설 기계 쪽을 언급을 했다라면 실제 사우디 부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사수를 하려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SOC를 확대를 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건설 경기 쪽에서도 수주 물량이 좀 확대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건설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인데요. 벌써 선취적인 관점으로 살짝 올라오면서 매물대를 살짝 소화하려는 준비이기 때문에 눌림목과 1차 두 번의 분할 매수하는 템포 쪽에 추격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상향 쪽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42,6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과 저점, 지지력 테스트와 함께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역시 먼저 올라가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룹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랫꼬리에 대한 강력한 박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97,000원에 대한 훼손되는지 여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이 살짝 사우디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중국발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가지고 왔던 부분이니까 10만 천 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손절 라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손절 라인을 10만 천 원으로 설정을 해서 위쪽 부분 측정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 포인트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해외 수주 쪽에서 그동안 조금 축소됐다가 이제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GS건설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역시 툰제 쪽에서 작은 캔들을 이용해서 우상향 쪽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 및 강력한 지지력은 38,000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인데요. 불협화음 쪽의 시끄러운 부분 그러니까 M&A 이슈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해외 수주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런 부분에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오늘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필식 테마 쪽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가격은 4,660원이다라는 부분, 손절 라인 및 강력한 지지력 가격이 4,66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모구를 이용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한 주 화이팅을 해보는데요.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겠고요. 눌림목 정도 수준만 했는데 이 눌림목에서도 역시 우리는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외쳐봅니다. 오늘도 필식